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주민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 통합이 되면 2045년까지 지역 내 총생산이 583조로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날 거라고 전망합니다. 연구 기능에 더해서 충남의 산업 기능까지 또 관광 기능까지 결합해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강력하게 대항을 해야 된다. 지난 7월 대전 충남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최종안이 확정됐고 대전 충남 시도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까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학계 등은 제대로 된 주민 참여와 공론화 과정이 없는 졸속 추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시군 설명회 역시 주민 의견 수렴보다는 단순 홍보에 치우쳤다고 말합니다. 우려되는 부분들도 전혀 논의도 되지 않았고 대전과 충남이 통합될 경우 앞으로 무엇이 더 좋아질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될지 이런 것들만 사실 얘기하는. 지역교육계도 특별법 최종안이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크다고 비판합니다. 러닝메이트 제로 하게 되면 특별시장의 어떤 정당에 의한 입장이 좀 교육 정책에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행정통합이 오히려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 광역으로만 밀어붙이게 된다면 오히려 재정 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스템 안에 소외되는 갈등과 이행 비용만 늘리는 허울뿐인 덩치 키우기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초광역 행정 수요를 해결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시대착오적이고 상당히 예외적인 어떤 방법인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기회비용을 우리 대전 충남에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 행정통합특별법안은 이르면 이달 중순 서산태안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충남도 의회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파면 축구 건의안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 민주당 충남도당이 성명을 내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은 건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김 관장의 부적절한 행보와 의혹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라며 충남이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자부심을 가진 도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남도 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은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연일 거세지는 가운데 역사단체 회원 2명이 농성 중에 독립기념관 경비원들에게 폭행당했다며 김 관장과 사무처장 등 2명을 충남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김 관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준비를 위해 독립기념관 결의 누리관 앞에서 그늘막을 설치하다 이를 막는 경비원 5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삶을 꿈꾸던 베트남 여성이 자신도 몰랐던 기소유예 처분 때문에 귀화가 불발됐습니다. 대전 경찰에 불법행위가 적발된 다른 여성이 이 여성의 신분증을 도용한 건데요. 수사당국은 무너진 코리안 드림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가족을 따라 11년 전 한국에 온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브모 씨. 한국인의 삶을 살기 위해 지난 2022년 귀화 신청을 했습니다. 2년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귀화 불허 통지였습니다. 불허 사유는 범죄 경력과 법 준수의식 미흡 등이었습니다. 평소 법을 어긴 적 없던 브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험도 다 합격했는데 왜 떨어지지? 하긴 했더니 법정 위반한 거 있다고. 저한테 연락도 한 통도 없었고 뭐 집에서 온 우편도 없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원인이었습니다. 브 씨가 알고 지냈던 다문화 가정 출신 여성이 1년 전 노래방에서 불법 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몰래 갖고 있던
부 씨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담당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과 얼굴이 다른데도 성형수술을 했다고 둘러대자 그냥 넘어갔고 지문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문이 불량하니 다시 채취를 해서 확인을 해라라고 명령이 내려왔음에도 당시 담당 수사관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부 씨의 진정을 받은 경찰은 뒤늦게 진범을 붙잡았지만 부 씨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도움으로 기소 유예는 취소했지만 귀화 불허 처분은 바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지원이 되게 많고 외국인은 안 된다.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신청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또 2년이든 3년이든 또 기간을 모르잖아요. 부 씨는 올해 초 귀화를 다시 신청하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경찰과 검찰은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 귀화가 불허되었고 어느 누구로부터 사과 한 번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7월 대한민국은 피해를 본 부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책임도 묻지 못한 채 또다시 깨져버린 코리안 드림. 그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든 저처럼 하지도 않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앞서 지천댐을 둘러싼 지역 내 찬반 갈등을 어제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과연 지천댐이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실제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김성국 기자가 검증해봤습니다. 최근 4년 동안 3차례나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양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시설 피해만 18,000여 건, 피해액은 750억 원에 달합니다. 22년도에 배수가 안 됐고요. 23년도에 뚝방이 터졌고 그 작물까지만 잠겼어요, 올해. 저는 21동 피해를 봤고요. 충남도는 지천댐이 완공된다면 이 같은 수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집중호우가 온다거나 이런 거 했을 때 미리 이제 그 방류가 이루어지고 시간당 뭐 100mm, 200mm 뭐 많게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쏟아붓는 형태의 비거든요. 그거를 받아낼 수 있는 정도의 그 용량을 확보해서.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지류인 지천이 원래 본류인 금강으로 흘러야 하지만 폭우시 대청댐, 용담댐에서 방류하면 금강 수위가 급격히 올라 지천으로 역류하는 현상, 백워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본류인 섬진강과 지류인 보성강의 합류부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섬진강의 방류량이 증가하면 지류인 보성강 수위가 올라가고 강폭도 넓어집니다. 즉 지류 상류에 댐을 건설해 수량을 조절하더라도 본류의 수위가 높으면 물이 역류해 범람을 막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지천 상류에 댐을 만들어서 수위를 저감시킨들 그게 합류부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천댐은 홍수방어 효과가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한 연구에서 분석한 보령과 성문, 탑정 등 충남 6개 저수지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은 연간 8,800톤,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24만 6천 톤입니다. 이는 승용차 10만여 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 수준입니다. 게다가 댐 건설 과정부터 운영, 해체까지 전 생애 주기에서 엄청난 탄소 발생이 예상됩니다. 토목공사 과정에서 굉장히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댐호에서 꽤 많은 온실가스가 이제 계속 배출이 되고 안에 있는 유기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또 배출이 되고. 전문가들은 댐 건설보다 제방 보강과 천변 저류지 확충 같은 자연 훼손이 덜한 방법이 홍수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금까지 2,200여 개, 유럽도 수천 개의 댐을 철거하며 자연을 복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극한호우가 일상이 된 시대, 댐 건설만으로는 수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기후 대응댐이라는 이름과 달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온실가스가 오히려 기후 위기를 더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천댐으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충남도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의 부적절한 정치 행보에 대한 대전 MBC 보도와 관련해 충남도 의회에서도 전희경 원장이 개인 영달을 위해 업무 외의 일에 매진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충남도 의회 안정헌 의원은 도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 중 이같이 말한 뒤 법적 문제 여부를 떠나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며 업무 추진비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충남도 관계자는 원장은 정당법과 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지적대로 업무 추진비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공주시 계룡면에 있는 한 식품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끓는 물이 담긴 기계를 청소하다 안에 빠져 크게 다쳤습니다. 공장 직원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하반신에 큰 화상을 입은 노동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다친 노동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회복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조치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천안천 산책로에서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강제로 달리게 해 죽게 한 50대 견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이 신청한 50대 견주의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진 동물 학대인 만큼 영상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견주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가 얼마 전 전북 익산 고구마를 활용한 버거를 출시해 한 달 만에 판매량 200만 개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농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충청권 지자체들도 식품 대기업과의 협업에 한층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황토밭에서 키운 금 같은 익산 고구마, 맥도날드 덕에 빛을 보는구나. 지난 7월 한국 맥도날드가 한정판으로 출시한 익산 고구마 버거입니다. 출시 한 달 만에 240만 개가 팔려나갔습니다. 수확 시기가 맞물린 전북 익산에서 자란 고구마 200톤이 제품을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고구마 최대 주산지인 전남 해남에 밀려 덜 알려졌던 전북 익산 고구마를 전국에 알린 효과가 컸습니다. 실제 맥도날드의 지역 협업 프로젝트로 지난 4년간 4개 지역에서 농산물 매출 증대와 폐기 비용 절감 등으로 617억 원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잘 알려진 주산지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농산물을 발굴한다는 원칙 때문에 충남 지역의 각종 농산물도 협업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밤 생산량의 20%를 차지하지만 공주 밤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부여가 대표적입니다. 부여에서는 껍질이 잘 벗겨지고 당도가 높은 이른바 뜨레밤을 해마다 1,500톤가량 생산합니다. 농가들이 품질 위주로 밤을 재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출하가 가능하고요. 그만큼 밤은 그동안의 저온 창고 시설이 인프라가 잘 깔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산량과 품질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면서 식품 기업과의 협업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뜨레밤이라고 해가지고 좀 쉽게 까지고 가공하기에 편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햄버거라든지 그런 가공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해마다 버거 신제품을 출시하는 맥도날드는 재료 수급의 원활성, 메뉴 적합성 등을 고려해 내년 협업 대상을 물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재료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식재료의 품질, 지역 농가의 의지, 협력 의지, 생산, 유통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해서 수급 지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와 손잡는 식품 유통기업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농산물에도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세종시 연동면의 한 오이 농가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19개 동 가운데 5개의 동을 태운 뒤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소유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공주시 인면 철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30km 지점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추돌한 뒤 정체 구간에서 또 다른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1차 사고로 1명, 2차 사고로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며 음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가 세종과 충북 일대를 돌며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수백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10대 7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10대 피의자들은 지난 7월 세종시 다정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95만 원을 훔치는 등 렌터카를 몰고 세종과 충북 청주 일대를 돌며 주차된 차량 26대에서 550여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